왜 나한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긴 걸까? 결국 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냈다. 그 전까지 건강한 생활 방식이라고 믿었던 행동이 오히려 나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뼈아픈 자각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에 관한 책들에 관심이 가다 보니 어느새 책장에 건강 관련 책들이 꽤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 관련 책들을 읽고 온전히 100% 일상에 적용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따르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그런데 메인 주제는 아니지만 모든 책들에 빠지지 않고 꼭 언급이 되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유제품인데요. 하지만 그 부분은 그냥 간과를 했었죠. 왜냐하면 제가 유제품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유, 치즈, 요구르트, 특히 치즈는 정말 포기 못할 종목이기도 해요.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가끔은 차라리 책을 읽지를 말걸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듯이 사실 유제품은 모르고 먹으면 일반적으로 우린 그저 단백질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식품이기도 하니 약이 될 수도 있고 즐겁게 먹으면 정신건강에도 좋겠지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을 하면서 나름의 핑계 아닌 핑계를 들어가며 여전히 저는 먹고 있긴 한데요. 작년 겨울부터 눈에 보이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읽지 않았어요. 다른 책들처럼 소제목으로 뒤쪽에 살짝 조금 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책 한 권이 통으로 유제품이 메인 주제입니다. 왠지 책을 읽고 나면 좋아하는 치즈나 우유 등 유제품들을 먹을 때마다 조금 찜찜할 것도 같아서 읽지 않았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읽고 말았네요. 여러분들에게도 전해드릴까 말까 고민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영국을 대표하는 여성 과학자예요. 과학자가 유방암에, 그것도 5번이나 발병이 되고 마지막엔 림프절까지 침범할 정도로 심각한 유방암을 앓은 분이십니다. 과학자가 유방암에 걸렸으니 얼마나 많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고 연구를 했겠어요. 그 모든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 방식이라고 본인이 믿었던 행동이 암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되면서 책 판매의 목적이 아닌 책을 읽는 독자들을 위한 마음이 너무나 절절히 녹아있는 것이 저에겐 크게 느껴져서 여러분께도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지금 저자는 예전보다 유방암에 걸리기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낙관적이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유방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은 꼭, 무조건 꼭 직접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처럼 예방 차원에서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은 책입니다. 암이 어떻게 생기는 건지, 유방암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유가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등의 원인을 분석한 과학적 근거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지만 그건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저는 오늘 유방암과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여성에겐 유방암이지만 남성에게는 전립선 암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에 대한 식습관에 관해서만 간단히 전해드릴게요.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 하는 이유, 제인 플랜트 지음, 조남주 옮김, 펴낸 곳은 윤출판입니다. 식습관에 관해 전해드리기 전에 유방암이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말하는 저자의 이야기 먼저 조금만 들어보실게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책에서 나는 과학자로서
그리고 5번의 유방암 발병으로 고생한 환자로서 유방암이라는 주제에 관해 내가 얻은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모든 여성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유방암에 대처하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첫 번째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나는 성취욕에 불타는 직장 여성이었다. 아이들을 위한 시간은 언제나 낼 용의가 있었지만 실은 무늬만 엄마이자 아내였다. 식품업계에 이른바 건강 정보를 믿었던 탓에 영양 상태가 좋지 못했다. 건강한 식품이라고 광고하고 파는 것을 먹고 살았기 때문이다. 저지방에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에다 유제품의 비중이 높았는데 코티지 치즈와 요구르트, 소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은 뒤 밀크티나 시중에 파는 가공 오렌지 주스로 씻어내렸다. 나는 과일과 곡물류는 많이 먹었지만 샐러드나 채소는 거의 먹지 않았다. 대신 영양소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 그저 고용량 비타민 C와 종합 비타민, 종합 미네랄 알약을 먹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간단한 식사를 하더라도 영양이 풍부한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는다. 가족과 친구를 위한 시간도 더 많이 할애한다. 그러자 놀랍게도 직장과 인생에서 훨씬 더 성공적이 된 것 같다. 옷이나 집, 정원, 자동차에 관한 한 이제는 겉멋을 부리지 않고 가능한 한 비물질적이 되고자 노력한다. 그 대신 지구라 불리는 아름다운 푸른 행성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유방암이 나를 변화시켰다. 불안해하고 권위에 쉽게 넘어가던 사람에게 구속받지 않는 강인한 여성으로. 유방암이 나를 멈춰 세웠다. 길에 핀 장미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주었다. 네, 식습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생활 습관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짧게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음식이 치료의 일부라고 강조하는 저자의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에 대해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우유 대신 두유, 치즈 대신 두부를 먹어라.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단 한 가지만 실천한다면 유제품을 콩제품으로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모든 종류의 유제품을 식단에서 완전히 배제하라. 여러 번의 실험 연구에서 콩 제품은 유방암을 감소시키는 반면 우유 또는 우유에 들어있는 호르몬과 성장인자는 유방암과 전립선암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콩에 들어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이소플라본에 대한 실험은 모두 유방암과 난소암 등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암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나는 유제품과 유방암의 관계가 흡연과 폐암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암 위험성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도 내가 금연을 설득할 때 인용하고 나는 비행기 사고 비유일 것이다.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비행기 10대 중 1대는 반드시 추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자. 그래도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담배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 중에 흡연자가 거의 없는 게 아닐까 싶다. 유제품 또한 마찬가지다. 나는 이제 어떤 종류의 유제품도 먹지 않는다. 지금까지 7년이 넘도록 유제품이라고는 먹지 않고 지냈다. 그 이후로 치명적이라고 생각했던 목 부위의 커다란 암이 오그라지고 사라지더니 다시는 재발하지 않고 있다. 예전에 잘 부러지던 손톱도 강해졌고 피부도 최상의 조건이다. 또한 골다공증의 조짐도 없다. 모발 또한 최상의 상태로 흰머리도 별로 없어서 사람들은 내 나이보다 훨씬 젊게 본다. 나는 나 자신을 포함해 유방암에 걸렸더라도
내 충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유제품으로 인한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내 목숨이 걸린 연구였기 때문이다. 네, 모발이나 손톱 등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유에는 칼슘 등의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어 손톱이나 뼈 건강에 좋다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칼슘을 우유가 아닌 어디에서 좀 더 보충을 해야 하나가 관건인데요. 바로 신선한 채소입니다. 두 번째 핵심 요소로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리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채소가 훨씬 중요하고 이는 알약이나 추출물이 아닌 자연 상태 그대로 통째 먹으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들어보실게요.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는 충분하다. 식물 중에서도 칼슘이 풍부한 칼슘원으로는 짙은 녹색 잎채소, 케일이나 순무잎, 브로콜리 등이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나리의 칼슘은 약 27%가 체내에 흡수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케일의 칼슘 흡수율이 우유보다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밖에 칼슘이 풍부한 채소로는 냉이, 양배추, 당근, 샐러리, 병아리콩, 강낭콩, 부추, 양파, 파슬리, 시금치 등이 있다. 또한 칼슘이 듬뿍 든 과일에는 산딸기, 오렌지, 키위, 무화과, 블랙베리 등이 있다. 채소 과일 말고도 훌륭한 칼슘원으로 아몬드, 두부, 콩가루, 귀리, 통밀가루, 호박, 참깨, 해바라기씨, 해조류, 말린 과일 등이 있는데 대두작물에는 칼슘뿐이 아니라 마그네슘과 철이 함께 들어있어 이들 영양소 간의 균형은 우유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 다음 세 번째로는 단백질입니다. 좋은 단백질 섭취는 하루 칼로리의 10% 이내로 하고 동물성 지방 섭취를 최소화하라. 서양에서는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게 문제다. 단백질은 세포나 신체 조직을 복구하는 데 필요할 뿐 에너지를 내는 데는 적당하지 않다. 동물성 단백질 비중이 높은 서구식 식단은 풍요로 인한 암 발생과 관계가 깊다. 이 같은 질병의 발생률과 사망률은 부유한 서구 국가들에서 최고로 높은데 개발도상 국가들에서도 자기들의 전통 음식을 버리고 서구식 식단을 따라하면서 이런 질병이 많아지고 있다. 치즈 같은 동물성 단백질 또한 너무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의 산성도가 매우 높아져 암에서 골다공증에 이르기까지 온갖 질병의 위험을 키운다. 네, 훌륭한 단백질원으로는 곡물과 견과류를 꼽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추천하고요. 물론 저온 압착법으로 짜낸 올리브여야겠죠. 그리고 필수 지방산으로 오메가6와 오메가3는 우리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필수 지방산은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연어, 고등어, 정어리 등에서 발견되며 아마씨 콩에서 짜낸 기름에도 들어있습니다. 유방암을 막아줄 뿐 아니라 관상동맥 심장질환과 고혈압, 관절염, 습진과 건선, 전립선 비대증 같은 질환에 대해서도 방어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6 지방산, 예컨대 리놀렌산은 식물의 씨앗에서 짜낸 기름에 들어있습니다. 콩, 호두, 해바라기씨, 옥수수, 호두 등이 오메가6 지방산의 좋은 원천입니다. 네, 의심할 여지 없이 최선의 항암 식이요법은 완벽한 채식이라 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니 항암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하고요. 이 책 안에는 암을 예방하는 음식과 방법에 대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전해드린 내용은 빙산의 일각일 뿐인지라 제가 오프닝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렸는데요.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존 맥두걸 박사도 피츠버그 대학교 암연구소 이사인 데브라 리 데이비스 외 많은 의료계 인사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과학계와 의료계의 필독서로 꼽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저자의 말로 마치겠습니다. 나는 말기로 진행될 뻔한 유방암에서 회복되었는데 이 식습관과 생활방식 프로그램을 실천하면서 매일매일 목 아래쪽에 생긴 커다란 종양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했었다. 내가 식이요법을 알려준 63명의 유방암 환자 중 암이 재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종종 기저부위 감염 때문에 쉽게 부서지는 손톱, 자꾸 재발하는 방광염 같은 것조차도 깨끗이 사라졌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